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드디어 5단원 마지막 시간 탐구수학 시간입니다. 우리가 5단원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두 친구의 고민이 있었죠. 그 고민은 바로 학교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해서 글을 쓰고 또 그래프를 활용해서 포스터를 만들어 볼 건데 어떤 그래프로 나타낼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고민 그리고 두 친구들이 하던 활동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2쪽이네요. 포스터를 살펴보자고 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질문에 답하면서 포스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조사했나요? 조사 동기 및 목적이 나와 있죠. 공책뒤 표지에 보면 각각의 혈액형별로 성격이 나와 있는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믿는 친구들도 있고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혈액형 성격서를 믿는지 또한 혈액형 성격설이 얼마나 맞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설문을 통해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혈액형과 성격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자, 무엇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혈액형과 성격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조사 대상은 조사 방법이 나와 있죠. 선생님이 조사 방법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사 과정을 보면요. 주제를 선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사전조사 및 설문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사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은 초등생, 중고생, 20, 30대, 40, 50대, 60대 이상 남녀 2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네요. 다음 조사 방법은 땡땡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앞, 도서관 및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상가 등에서 직접적으로 1대1 설문을 통한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 1. 공책 뒤 표지에 있는 혈액형 성격표를 보았을 때 과연 혈액형 성격서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중 누가 더 많을지 궁금했었는데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비율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아, 그렇다고 하네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안 믿는데 믿는 사람이 더 많았네.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10대보다는 20대 이상에서 믿는 비율이 더 높았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결론 2는 혈액형 성격서를 믿는 이유는 직접 경험해보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믿지 않는 이유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3은 혈액형 성격서를 믿는 비율에 비해서 실제 자신의 혈액형과 성격 유형의 일치 비율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혈액형 성격서를 믿는데 자신의 성격은 혈액형과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결론 4. 혈액형 성격설로 인해 편견이 생길 수도 있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 5. 혈액형이 과학적, 의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습니다. 결론 4와 5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도 한번 알고 싶은 주제를 정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사하고 그래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활동은 선생님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예를 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학교에 들어가서 꼭 실제로 친구들과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주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보고 있지 말고요. 만약에 100분위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동영상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먼저 구하고 선생님과 확인하는 형태,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확인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떤 주제로 하는 것이 좋을까? 친구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과 알고 싶은 주제를 정해보라고 하고 있네요.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조사하고 싶은 주제를 정할 때 모든 친구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가장 많은 친구들이 조사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 골라서 모든 주제로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한번 모든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에 알맞은 조사 항목을 정해보세요. 선생님이 정한 주제는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항목은 축구, 농구, 배드민턴, 피구 등이 어울리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항목을 쓸 때 교과서처럼 항목을 미리 정해놓고 이걸 바탕으로 조사를 해도 되지만 조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항목을 써가는 형태로 여러분 조사를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친구들에게 미리 조사한 다음에 항목을 모아가는 게, 항목을 써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할 일을 정해보세요. 자, 모든 친구들이 할 일을 정할 때는 그렇지,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일이 가지 않도록 또는 누군가에게 너무 적은 일이 가지 않도록 잘 나누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상황에 맞게, 교실 상황에 맞게 한번 나눠 보아야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할 일에 따라 자료를 조사해 보세요. 조사할 주제도 정했고요. 모두몬들의 역할도 나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표로 정리하면 되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계가 의미하는 것은 그렇지, 학급 전체 학생 수가 되겠죠. 선생님 반은 30명이기 때문에 각 항목을 모두 더하면 몇이 나와야 될까? 그렇지, 30이 나와야 되겠죠. 이 방법으로 우리가 자료를 제대로 조사했는지 또는 실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어 보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백분율은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래요. 자료를 불러오고요. 각 항목의 백분율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분율을 쉽게 구하는 방법, 그렇지, 합계를 10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수를 찾으면 됐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방법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을 100으로 만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30에 어떠한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서 100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렇지, 비율을 구한 다음에 100을 곱하는 형태로 우리가 백분율을 구해주면 되겠죠. 축구 먼저 비율 구하고 100을 곱함으로써 백분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의 전체에 대한 비율은 30분의 11이고요.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어 주면 이렇게 되겠죠. 11 나누기 30을 해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0.36666 끝없이 갑니다. 자, 이렇게 일단 소수로 비율을 구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그렇지, 100을 곱하면 우리가 백분율을 구할 수 있는 것이겠죠. 100을 곱한다는 것은 소수점을 뒤로 두 칸 민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의 전체에 대한 백분율은 36.6666 끝없이 가는데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랬으니까요. 축구의 백분율은 36.7%가 되겠죠. 다음 농구의 전체에 대한 비율은 7 나누기 30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0.23333 끝없이 가는데 여기에 100을 곱해줘야 되겠죠. 자, 100을 곱한다는 것은 소수점을 뒤로 두 칸 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농구의 백분율은 23.333만 끝없이 가는데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까요. 농구의 백분율은 23.3%가 되겠습니다. 다음 배드민턴의 전체에 대한 비율은 6 나누기 30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0.2가 되고요. 여기에 100을 곱하면 우리가 배드민턴의 백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네요. 다음 피구의 전체에 대한 비율은 4 나누기 30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0.13333 끝없이 가고요.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우리가 피구의 전체에 대한 백분율을 구할 수 있죠. 계산하면 13.3%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의 전체에 대한 비율은 2 나누기 30 하면 구할 수 있죠. 계산하면 0.06666 끝없이 가고요.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우리가 백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기타의 전체에 대한 백분율은 6.7%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항목의 백분율까지 모두 구해보았네요. 합계는 그렇지, 10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백분율을 반올림해서 구할 때 또는 올림 또는 버림해서 이렇게 백분율을 구할 때는 합계가 100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선생님처럼 어림값을 통해서 백분율을 구했다라고 하면 합계가 100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사한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봅시다. 조사한 자료를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우리가 조사한 자료의 백분율을 구했죠. 그러면 당연히 비율 그래프인 D그래프나 원그래프로 나타내어 보면 좋겠죠. 그럼 D그래프로 먼저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불러오고요. 그래프 제목 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축구 36.7% 먼저 D그래프에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6.7만큼 가고 선 긋고 내용 써주면 되겠죠. 다음 농구 23.3%네요. 자, 여기에서 23.3%만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렇지. 축구가 36.7이었죠. 그리고 농구는 23.3입니다. 이 둘 더하면 60이 되겠죠. 그래서 60만큼 가고 선 긋고 내용 써주면 농구 23.3%를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다음 배드민턴 20만큼 가고 선 긋고 내용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구 13.3 여기에서 13.3만큼 가고 선 긋고 내용 써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기타 6.7 남아있는 것이 6.7인지 확인하고 맞추면 내용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원그래프로 나타내어 보도록 할게요. 자료 불러오고 그래프 제목 써주고 먼저 축구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36.7이니까요. 한 방에 36.7만큼 가고 선 긋고 내용 써주면 되겠죠. 다음 농구 23.3 60까지 가고 선 긋고 내용 써주면 되겠죠. 다음 배드민턴 20 여기에서 20만큼 가고 선 긋고 내용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구 13.3 여기에서 13.3만큼 가고 선 긋고 내용 써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기타 6.7 남아있는 것이 6.7이 되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내용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떠한 내용을 알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질문이 되겠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축구를 가장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다. 체육 시간에 축구를 배우는 횟수가 많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통계 활용 포스터를 만들고 발표해 보세요. 활동 후에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 활동은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활동해 보고 느낀 점 한번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